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선생님 요리 선생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험 말고, 실험 말고. 자, 아까 이거 우리 간식 나눠주는 우리 깜빡했네. 자, 쌤이 던질 테니까 받아. 전 아이스케치. 야. 그냥 박민기 보고 있었어. 쌤, 저 한 손으로 하고 싶어요. 어디가? 자, 그만 잡아니. 어이. 채원이 밑에 있어. 없는 사람. 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됐지 이제? 파이팅. 해.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뭘 하느냐? 오늘은 우리 역사, 우리 오늘 한국사 할 건데 가장 재미난 삼국 통일 전쟁에 대해서 할 거야. 삼국 통일 전쟁. 뭐 부삼국인가요? 아니면 부삼국? 부삼국이 아닌 그냥 삼국이. 그냥 삼국 통일 전쟁. 선생님, 만우 만나고 싶어요. 만우 만나고 싶어요. 그 짱게 누구? 나와라. 진짜 안 된다. 재영이 자, 마오쩌둥이 나와라. 자, 우리가 보면 저 선생님, 두 개? 삼국과 해놔야 돼. 삼국과 우리 이렇게 그 하나의 연맹이 있다, 그지? 삼국, 고구려, 백제, 백제, 신라면, 신라, 가야. 그리고 가야 연맹. 어디로 가야겠다고? 아 진짜.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저기 이 우리가 각 이 삼국의 각 전성기가 있어. 4세기 때 오색. 백제, 등초고왕 때야. 등초고왕. 5세기 고구려. 누구 왕 때? 장수왕. 아 이름 기억이 안 나. 6세기 신라. 누구? 진흥왕. 이렇게 이제 각 이게 이제 삼국의 전성기란 말이야. 전성기. 이 전성기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어느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느냐? 했느냐가 바로 전성기야. 즉 4세기에 근초고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했고 5세기에 고구려가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했고 6세기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을 했단 말이지. 알겠어요? 자, 짠. 자, 일단 알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미 이제 가야는 신라에게 먹혀버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삼국 통일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강이라고. 일단은 이제 이게 발단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장수왕 때부터 시작이 돼요. 장수왕이 이제요. 장수왕의 아버지가 광개토 대왕이지, 그지? 광개토 대왕은 북진 전직을 해가지고 이 중국 아주 넓은 영토를 해서 이쪽에 있는 여러 유목 국가들을 다 정복을 했단 말이지, 광개토 대왕이.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남진. 남진 정책 이제 밑으로 위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 땅 좋은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자 하는 장수왕의 바로 남진 정책이란 말이야. 남진 정책을 갖다가 펼치니까 백제와 신라는 겁을 먹었어. 오이씨, 고구려 좀 엄청나게 센데 저거. 야, 우리 서로 한 편 먹자. 우리 각자 이게 고구려의 힘을 갖다가 고구려를 막기는 힘드니까 우리 같은 편을 해서 우리가 같이 고구려를 막아내자라고 해서 이게 나제동맹이라는 걸 써요. 나제동맹. 신라의 난자와 백제의 제자. 나제동맹으로 해가지고 백제와 신라는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한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백제의 계로왕 때 스파이 도림 여기 했지 그지? 도림 스파이 계로왕이 바둑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도림의 이 계략에 해가지고 장수왕이 이 한강유역을 갖다가 한강유역을 싹 먹어버린다고. 여기 백제의 수도였던 이 한강유역이 원래 백제가 건국하고 나서부터 백제의 수도였던 이 한강유역을 갖다가 싹 하고 장수왕이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먹어버리고 있다가 6세기가 되었단 말이지. 장수왕이 이제 거의 98살, 10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장수왕이 죽어버렸단 말이지. 역시 장수왕. 근데 이렇게 이제 장수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원래 고구려 수도가 국내성에서 여기에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단 말이야.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 이제 이게 이 귀족들의 반발이 고구려 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 특히 국내성 귀족들 왜? 여기가 우리 수도인데 내가 여기에 내 세력이 여기 다 있는데 내 땅값이 엄청 좋은데 수도를 옮기면 여기 있던 국내성의 귀족들은 어떻게 힘이 자연적으로 약해지고 대신에 평양성에 있는 귀족들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국내성의 귀족들이 굉장히 반발했어. 수도를 왜 옮깁니까? 장수왕 옮기지 마세요 하는데 장수왕은 강력한 왕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내 하는 말에 감히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어. 밀어붙이고 이제 장수왕이 살아볼 때는 이 고구려의 귀족들이 꼼짝도 못했는데 문제는 장수왕 죽고 난 다음에 이 고구려 귀족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 이 국내성의 귀족들과 평양성의 귀족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가 잠시 어수선했다.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어. 그 틈에 이제 백제가 이제 일단은 백제의 선왕 6세기 백제의 선왕이라고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장수왕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고구려 귀족끼리 내분을 벌려가지고 어수선할 때 이때에 우리 백제의 옛날 수도인 한강유역을 다시금 차지하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신라의 진흥왕 나제 동맹을 했던 신라의 진흥왕한테 우리 같이 치자. 같이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쳐가지고 그리고 요 위에 땅은 신라가 먹고 요 하류 땅은 백제가 먹자. 그래서 서로 계약서 쓰고 좋았어. 오케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래 해가지고 서로 사진을 왜 찍어? 그렇게 이 선왕과 진흥왕이 서로 나제 동맹으로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한강유역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성공해서 한강유역을 차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약속대로 요 위에 지방은 한강 상류 지방은 신라애가 먹고 한강 하류는 여기는 백제가 잘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딱 먹고 이제 영토를 크게 넓혔단 말이지. 그랬는데 이 진흥왕이 볼 때는 이 상류 여기는 거의 산이야 땅이. 이 알짜배기 땅은 하류란 말이야. 하류. 여기 하류가 땅도 좋고 평야도 많고 물도 잘 흐르고 또 중국과도 가깝단 말이야. 하류가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제 동맹이 150년간 이어져 온 나제 동맹인데, 야, 나라의 이익 앞에서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배신 때리자. 하고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버려. 성왕을 배신 때리고 바로 여기를 공격을 해버려. 신라가 백제를. 백제 한강민을 공격해가지고 이 백제가 갑자기 신라에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한강민을 갖다가 신라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신라의 땅이 요렇게 되고 백제는 한강민을 뺏겨버리고 이 성왕도 그만 신라와의 전투에서 죽어버려. 전사한단 말이야. 한강 맛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백제로서는 이제 이 신라가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저 믿을 수 없는 저놈의 신라 저거 배신 때리는 저 신라하고 이제 백제하고 사이가 굉장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려. 알겠어? 네. 이러면서 이제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힘이 이제 세지기 전성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백제의 의자왕이 이제 등장을 해. 의자왕이. 이 의자왕이 등장하면서 이 꼬부라진 백제를 다시금 이렇게 세운단 말이지. 의자왕이. 우리가 말하는 의자왕이 삼천국녀 그거 역사적으로 사실 아니라는 거 이야기 쌤이 했죠? 네. 의자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 의자왕이 보면 100을 놓고 본다면 90을 잘했고 10을 갖다가 못했어. 근데 이 10 때문에 이 욕을 먹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뒤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잘못 우리한테 심어준 거야. 백제가 멸망한 거는 왕이 못 나서 백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걸 심어준 거지. 실제로 의자왕은 아까 이 신라에 대항해가지고 힘을 키우고 국력을 키워가지고 의자왕이 우리 이 의자가 아니고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다. 이 의자왕이야. 아주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고, 중국에서는 해동정자라 할 만큼 아주 현명하고 아주 거리가 좋은 왕이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느 정도의 힘을 키운 백제는 이제 신라의 복수, 즉 의자왕의 할아버지 성왕이 신라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죽었잖아. 의자왕은 신라에게 복수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이게 특히 여기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는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곳이야. 이 신라의 성인데, 이 대야성과 신라에 있는 40개의 성을 갖다가 백제가 공격해서 다 점령해버려. 40개의 성을 점령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완전히 개발린 거야, 백제한테. 이때 신라의 왕은 누구였냐? 선덕여왕이었는데, 이제 이 선덕여왕 때는 신라가 아주 곤란스러웠어. 왜? 최초의 여성. 그렇지. 이제 이 더 이상 이 골품제의 성골만 왕이 되는데 남자 성골이 없어가지고 최초로 이제 마지막 남은 여자 성골인 선덕여왕이 왕이 올랐는데, 밑에 있는 남자 진골 귀족들이 여자가 무슨 왕이야? 여자가 왕을 하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뭐가 나라 꼴이 안 되지 하면서
막 밑에서 반란도 일으키고 막 진짜로 이게 선덕여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아 죽었느냐?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 선덕여왕을 갖다가 보호해줬단 말이지. 그 반란을 다 막아내고 진압시키고. 아무튼 이게 10대 선덕여왕 때는 신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야. 이 국력도 백제에게 밀렸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의자왕이 공격해서 대야성 및 이 40개의 신라성을 빼앗기니까 여기서 이제 김춘추가 이 소식을 듣고는 사람이 넋이 나가버렸대.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벽에 기대어 가지고 그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서 있었다는 거야. 왜냐니까 이 대야성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김춘채요. 김춘추의 딸 오타소라. 김춘추의 딸 오타소와 그의 이제 사위인 김품석이 이 대야성주가 있었단 말이지. 아주 여기는 철통 같은 성이었고 신라로서는 가장 강력했던 성인데 이 성이 이제 이 빼앗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백제군이 이 대야성을 빼앗으면서 자기 딸과 자기 사위의 목을 갖다가 베어가지고 이 백제로 가져가 버렸대. 뭐 그러시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뭐냐면 특히 그러니까 김춘추도 왕족이니까 왕족의 딸은 왕족이잖아. 왕족들은 이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갖다가 그냥 그래 돌려 보내주는 게 관례인데 이 그 딸과 사이에 그 목을 베고 그걸 갖다가 백지로 그냥 가져갖고 돌려주지 않은 거야. 가져가서 뭐예요? 그냥 버려요. 그냥 막 이렇게 전시하는 거지. 매달아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의자왕은 내가 이 신라의 우리 성왕 할아버지 성왕의 복수를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근데 그럼 이 철통 같은 이 대야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이없이 뚫려버렸냐? 왜냐하면 이 김춘추의 사이 이놈이 성주머니가 나쁜 놈이었어. 왜냐니까 이 대야성주 김품석 밑에 부하 중에 검일이라는 부하가 있는데 이 검일의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김품석이가 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갖다가 가로채기 위해서 이 검일을 갖다가 어디 출장을 보내놓고 힘으로 이 검일의 부인을 갖다가 그냥 강제로 그냥 이렇게 해요. 강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검일의 부인은 자기가 시옥스럽게 방해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 근데 검일이 이제 출장 갔다 오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목매달아 죽어 있는 거야. 사정을 알아보니까 자기의 상사인 이 김품석이라는 이 대야성주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강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머리가 돌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백제로 넘어가가지고 대야성의 약점에 대해서 다 까발려준 거야. 그러니까 백제는 옳다구나 해가지고 야, 저 대야성만 저것만 함락하면 나머지 성들은 그냥 쉽다 이랬는데 검일이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야성이 그냥 쉽게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거지. 백제가 점령을 해니까 이 김품석이가 똑바로만 했어도 대야성은 점령이 안 되는 성이었는데 이 김품석이가 다른 여자의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갖다가 탐하는 바람에 이 지 모가지 댕강댕강 저거 아무튼 하지만 이제 김춘추는 자기가 사랑하던 딸을 잃어버렸잖아. 그 얼마나 애끼고 사랑하던 큰 딸인데 맏딸인데 그래가지고 이 백제에게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문제는 신라의 국력이나 군사가 백제보다 약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빌려오려고 해. 이때 고구려는 누가 있었느냐? 연개소문이 있었단 말이야. 연개소문. 그래서 연개소문한테 이제 군사를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예전에는 비록 우리가 서로 적대적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저 백제를 갖다가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연개소문에 야 그러려면 야 너거 한강유역 진흥왕 때 가져가 한강유역 그거 다 내놔. 그러면 군사를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주수는 이 땅을 이 선등여왕에 이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강유역을 내주고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김주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구려의 감옥에서 김춘추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아무튼 김춘추는 구살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또 나올 때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 그 다음번에 해주고. 그 누가 도와주냐? 아무튼 그 다음에 아무튼 김춘추는 그렇게 구살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외나라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야. 김춘추가. 근데 백제 일본에 건너가서 군사를 도와달라는데 일본은 원래 백제랑 엄청 친하거든. 백제가 큰형님, 일본은 동생이란 말이지. 백제의 왕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갖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백제가 엄청난 많은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건네주었기 때문에 일본은 백제라면 끔찍하고 그냥 백제를 받들어 모시는 나라니까 당연히 신라한테 군사를 빌려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준단 말이야. 군사를 안 빌려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춘추는 고구려도 안 돼. wen나라도 안 돼. 발달하고는 이제 이 당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서 이제 나당연합을 체결하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을 체결한단 말이야. 근데 왜 나당연합 안 돼서 나라 당나라고 안 하고 왜 나당이라 하느냐? 그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통령. 우리가 먼저 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남북 대화하지 북남 대화하냐? 근데 북한에서는 북남 대화라고 불러. 자기 나라를 먼저 앞에 세워. 우리는 남북 대화라고 불러. 우리가 먼저 앞에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당이 우리 입장이니까 나당이라 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는 당나라연합이 그렇겠지. 당나연합이라고 하겠지. 저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당연합을 체결해가지고 당나라와 또 계약서를 하나 써. 계약서를 쓰는 게 뭐냐니까 일단은 이 백제를 갖다가 먼저 치고 고구려 치고 백제는 신라가 먹고 이 고구려 예전에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했다가 쫄딱 망하고 그치? 이 당나라가 또 공격했다가 또 쫄딱 망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국을 칠 때 우리가 밑에서 같이 양쪽으로 쳐주겠다. 그리고 당나라 군사들 올 때 식량 안 가져오도 된다. 우리가 신라가 식량을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갖다가 맺고 이제 그런 다음에 고구려는 당나라가 가져가기로 하고 백제는 신라가 가져가기로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이 나당연합은 체결됐는데 이게 당나라에서는 야 너희 신라 힘이 얼마나 뭐 세봤자 너희 도움 내가 받겠냐고 처음에는 무시를 했어. 무시를 하고 당나라의 당태종은 우리 당나라의 힘만으로도 고구려 충분히 깨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 갔다가 안시성에서 개박살이 난 거야. 안시성에서 개박살이 났단 말이지.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신라의 말이 그게 조금 맞는 거야. 우리 혼자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드디어 이 당나라군 13만 명과 신라군 5만 명을 해가지고 먼저 백제를 치기로 이제 약속을 해.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때 백제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제 의자왕은 이제 이 신라의 성을 다 이겼잖아. 이기고 이제 자기는 강력한 왕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제의 높은 관직에 있는 귀족들을 다 내치고 그 높은 자리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다 넣어버려. 자기 아들로 해서 백제의 높은 관직을 넣어버리니까 이 백제 귀족들이 불만이 생긴 거야. 갑자기 지 자리가 뺏기고 의자왕의 아들들이 지 자리에 박히니까, 그런데 이제 의자왕이 힘이 세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반발은 못해. 그냥 불만만 이제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 10% 뭐냐면 이제 이 의자왕이 너무 이제 자기 자만심이 넘쳐가지고 신라쯤이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막 이 이제 깨 부순다. 자, 부어라, 마셔라, 조금 놀아보자 이제. 이제는 우리가 막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즐기자 해서 좀 이렇게 즐기는 거야. 좀 술하고 이런 먹고 이제 또 지한테 아부하는 귀족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조금 이 향락에 빠지게 되다가 나강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정보를 입수해.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군사를 모아. 군사를 모으는데 5천. 이때 백제의 군사는 귀족들이 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왕의 군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귀족들이 군사를 안 내줘. 씨, 누구끼리 알았어. 누구 아들 내미하고 누구가 다 저기 차지했잖아. 내가 뭐라고 군사 내줘. 군사 안 줄 거야. 의자왕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군사들이 안 모여. 왕과 왕족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이 계백을 불러가지고 신라에서는 5만 명이 쳐들어오고 당나라에서는 13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13만 명.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왕실내 군사들이 당나라군을 상대하고 계백 5천 명으로 하여금 저 김유신의 5만 명을 갖다가 상대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래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는데 5만 대 5천. 개발로. 그런데 이 계백의 5천은 그냥 귀신의 부대란 말이야. 완전히 죽기 살기로 하는 부대니까 이 5만 명이 상대가 안 돼요. 4번을 싸워서 4번에 다 백제 군사가 이겨버려. 신라 5만 명이 잽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김유신이가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는 죽어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화랑 반굴과 화랑 반창 젊은 애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아가지고 결국에는 모가지가 땡강 잘린 반창에 머리를 걸고 신라 군사들아 이 왕족의 이 어린 하랑들이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우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니까 신라군이 이제 와 우리도 미쳐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계백의 5천 군사는 전멸하고 당나라와 나능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진흥왕은 저 무열왕 이제 김수추가 왕에 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백제의 수도인 사기성을 갖다가 점령하고 의자왕을 불러가지고 의자왕 보고 내 술잔에 술을 따라라 무릎을 꿇으라 술을 따라라 하면서 이제 따라 이 아비가 드디어 내 복수를 했느니라. 그렇게 했다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오늘은 다음 시간에 안녕.